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매일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왜 탄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댔던 이들이 정치의 욕심을 품으며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정권을 흔들고 자신들이 집권할 꿈을 꿨던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번에 그 사실이 드러났을 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 문재인 정부를 수사와 기소로 끊임없이 공격했던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3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실행이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전에 경고한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감사원 쪽에서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쪽에서 준비했던 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였던 거죠. 이 전 대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이런 3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행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전에 경고한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게 지금 드러난 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그때는 선거에 개입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북 고발이라고 할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말한다면 교사행위입니다. 교사행위. 예. 고발을 하라고 교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에 의해서 고발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다른 그 유사 시민단체 네네. 이런 데를 통해서 이루어진 고발은 또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 이 고발 문건이 당에만 전달된 게 아니고 다른 단체 같은 데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최강욱 의원 건 같은 경우는 4개월 후에 실제 고발. 4개월 후에 고발이 됐잖아요. 실제로 됐죠. 근데 고발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드러난 건 또 다른 차원이라며 그때는 선거에 개입한 거고 어떻게 보면 청부 고발이라고 할까?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말하면 교사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고발을 하라고 교사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려다가 안 한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또 그 당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유사 시민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이뤄진 고발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이 고발 문건이 당에만 전달된 게 아니고 다른 단체 같은 데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법세련이라는 보수 시민 단체가 떠올랐는데요. 이 단체도 검찰과 국힘당 간의 커넥션 정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윤 전 청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최근 야당 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야권 측에서 최초로 제보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당시에는 그 차원이 아니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냐, 2달 전에 나온 건데 입수된 것이라면 그건 야당 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흠집 내기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여겨지는 김웅 국힘당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최근 각각 출근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그 행태 자체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걸 반증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판단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왜 직접 하지 않고 총선 직전에 야당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직접 하면 이해하십니까? 자기들이 인지 사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예.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일부러 이제 공작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딴 쪽에서 고발을 하면은 고발을 자연스러우니까.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우회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이런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되게 고발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을 띄었죠. 예민한 사건일 때는 예, 예. 특히 이게 총선에 개입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그 남용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어땠느냐면 검찰의 분위기가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로비들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선거에서 그러니까 21대 총선이죠. 예. 그 우리 당이 참패한다. 아, 그러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쪽 당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여의도에 돌던 이야기가 예, 예. 검찰 쪽에서 민당이 참패할 것이고 예, 미래통합당이 앞서갈 거기 때문에 예. 아울러 검찰이 총선 직전에 야당을 통해 고발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김어준 총수의 질문에 특히 이게 총선에 개입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 아니냐, 그리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사건이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인지 처리를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또한 지난해 총선 당시 저한테 실제로 검사를 만난 의원, 우리 당 의원들도 있었다. 그 사람한테 와서 이번에 니네 당이 참패한다고 했다며 우리가 질 줄 알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 영장까지 청구하고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아주 국기문란 핵이라고 봐야 한다고 규탄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윤 전 청장이 증거를 대라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대해 이런 은밀한 일을 증거를 남기겠느냐,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하겠느냐며 그러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끝으로 아마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선 룰 가지고 논란도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 겹쳤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꼼꼼한 곰 같은 여우가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치 공작이었고 이게 경선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터져버린 폭로라는 건데요.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의 서막을 열려 했던 박근혜와 그 수하들의 구테타 미수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니 이건 실제로 실행된 청부 고발인데요.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해체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고발 사주란 용어 자체가 틀렸고요. 공익 제보 형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당연히 공익 제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혀 단 한 톨도 문제가 될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익 제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당연한 책무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